민사법원이 취소 사유일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됩니다. 자, 밑에 형사 다 똑같습니다. 무효 사유일 때 효력 부인할 수 있고,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행정법 진도별 문제 13강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결 문제라는 게 선지에 등장을 했다, 문제에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게 공정력 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들의 결론을 바로 유추하셔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 이 공정력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구성 요건적 효력 이렇게 물어보는 지문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지문이 등장을 한다면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지문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정력과 선결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한번 보시면, 자, 1번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연령 미달 결격자 이런 거 지금 다 키워드죠.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해서 교부받은 운전면허가 있는데, 자, 이게 비록 위법한데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니까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건이죠.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가 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할 소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임을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옳지 않은데요. 자, 이거는 민사사건에서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선지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이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 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서 수입 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 면허가 당연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중의 무면허죄가 성립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3번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과연 형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지문이고요. 자, 4번.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이거 곧바로 키워드죠. 과세처분.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인 공정력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까 민사소송 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4번 지문은 민사사건에서 과연 민사법원이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이미 답은 나왔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현재까지 정립되어 있는 판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과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판례 정도, 결론 정도를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정력일 수도 있고 구성 요건적 효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공정력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민사법원이 있을 거고 형사법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민사법원이 과연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혹은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형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력 부인에서는 무효 사유인가, 취소 사유인가 로 나누어지고요. 위법 확인은 그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형사도 마찬가지겠죠? 무효 사유인가, 취소 사유인가 로 나누어지고요. 자, 이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과연 무효 사유에서 이거 일단 결론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있고요. 민사법원이 취소 사유일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됩니다.
자, 위법을 민사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 되고요. 자, 밑에 형사 다 똑같습니다. 무효사유일 때 효력 부인할 수 있고 취소사유일 때 효력 부인할 수 없고 위법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안 되는 거는 지금 두 가지죠. 민사법원이 취소사유일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과 그리고 형사법원이 취소사유일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지금 다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취소사유일 때 왜 그럴까? 이게 이유가 공정력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공정력 때문입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데요. 자,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판례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례 키워드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세처분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과세처분 사건이 있고요. 민사법원에서 위법을 확인하는 사건 중에 판례 키워드 국가배상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하는 사건 중에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무면허 사건, 그리고 뭐 한 개 더 이야기를 해보면 무면허 수입죄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형사법원에서 위법을 확인하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시정명령 사건, 혹은 뭐 조치명령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각각 판례들이 여기에 일단 집중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세처분 사건에서는 이게 취소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뭐 그런 사건들. 만약 무효 사유라면 민사법원에서 스스로 효력을 부인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그런 사건들이고요. 국가배상 사건은 단지 위법을 확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무효나 취소나 상관없이 민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이 무면허 사건, 무면허 수입죄 사건, 이 형사 사건, 그 다음에 위법 확인하는 시정명령, 조치명령 다 이제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각각 키워드들 기억하시고 교과서에서 이 판례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이 7번 문제의 답이 2번이라고 우리는 확인은 했습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가 되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액은 없다고 해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 위법임을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국가배상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건데요.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적어놨네요. 이 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위법을 확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X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번 여기 적혀 있네요. 형사사건에서 효력 부인하는 사건인데 무면허 운전죄 사건이죠. 연령 미달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위법하긴 한데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왜요? 공정력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자,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사건인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효력을 부인하는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수입 면허가 당연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럼 이건 무슨 사유죠? 취소 사유죠. 자, 취소 사유일 때 형사법원이 스스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우리 그림에서 본 그대로죠, 지금. 자, 그리고 4번. 과세처분 나왔고요. 자, 적혀 있지만 이 사건은 민사사건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연 무효가 아니래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공정력이 있죠. 그러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따라서 민사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죠. 딱 맞아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그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각각 판례 결론들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 문제는 불가변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네요. 자, 그럼 이 불가변력은 그거죠. 불가하되어 변할 수 있는 힘. 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행정행위 중에 어떤 것은 행정청이 행하고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행위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라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이거 불가변력 발생합니다. 건축허가, 자, 결론, 불가변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결, 불가변력 발생하고요. 토지 소용 심판 재결 발생합니다. 자, 답은 바로 2번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 재결 이런 아이들 있죠? 요 3개, 2번 빼고요. 이 3개는 행정행위 중에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확인입니다. 여러분, 이 확인이라는 파트를 한번 보시면요. 확인은 불가변력과 세트입니다. 확인에는 불가변력 효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으로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애들 있죠. 뭐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도로구역 결정, 국가 귀속 결정,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결, 뭐 무슨 결정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함부로 못 바꾸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잘 기억하세요. 확인과 불가변력은 세트다. 자, 그러면 오늘 2번은 여러분 뭐예요? 건축허가? 그냥 허가죠. 이건 확인도 아니고 그냥 허가입니다. 이런 거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8번의 답은 2번. 자,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이론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때그때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은 인정되지만 공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공정력이 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등장하는 것 중에 공정력 이런 거 있고 혹은 구성 요건적 효력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은요. 취소 사유에만 인정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배우는 애들 중에 무효 사유에 인정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 취소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법정의 불복기간이라는 게 예컨대 제소기간 이런 거죠. 혹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그러니까 이 불복기간,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기죠. 불가쟁력.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과연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없는가? 달리 말하면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불가변력도 생기는가? 아니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나에게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해도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야 직권 취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나는 언제든지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무조건 이게 생긴다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정력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다. 관련 없습니다. 자, 공정력은 그냥 이른 유효한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입증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4번.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상 손해배상은 보통 국가배상 소송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국가배상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죠.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민사법원이 하고 있죠. 민사법원이 배상 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리할 수 있다. 이거 오늘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거네요. 그래서 국가배상 사건은 단지 위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스스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수소법원 이런 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법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사건은 민사법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행정행위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꼼꼼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진도별 풀이 14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공시생 여러분, 행정법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공무원 행정법은 복습, 반복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2023년 국가직 9급이 치러진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6월에 또다시 지방직 시험이 있죠. 자, 재생 목록란에 가면 기출문제, 판례, 그리고 조문 해설한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공부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